아까 일부에서는 각각 여기 계신 분들 두 분이 독립생활을 지금 이제 집을 얻어서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되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독립을 하셨고 방법들은 또 어떻게 했고 자세하게는 월세가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고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요지는 뭐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도전해 보셔라. 해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들이 뭔가에 대한 내용들 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어서 이제 그러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건설형 방식, 그다음에 매입형 방식, 임차형 방식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같이 훑어보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또 설명할 게 있으면 같이 설명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많이 뭐 흔히 알고 있는 건설형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건설형이라고 하는 것은 LH 공사에서 직접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인가 봐요. 종류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전세권, 청년주택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근데 역세권 청년주택은 최근 몇 년에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 뭐 요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또 빠진 게 또 있네요. 또 있어요? 뭐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가 있어요? 취준생 전세임대. 그게 역세권 전세 청년주택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도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희망 하우징이라 아마 그런 건가? 쉐어하우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보면 영구임대는 뭐 말 그대로 최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임대 기간이 2년에서 최대 50년까지네요. 그렇죠. 그것도 소득이 불어나면 그것도 자격이 제한이 되겠죠. 소득이 불어나면 자격이 제한이 된다. 근데 말 그대로 영구임대랑 50년을 보장한다는 게 그래서 평균 보증금이 215만 원 수급자, 그다음에 저기 일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급자가 장애인 아닌 포함이겠죠. 장애인 포함.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813만 원. 평균 보증금이 2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구나. 그리고 평균 임대료는 5만 원에서 9만 원 되네요. 5만 원. 수급자가 5만 원, 일반이 9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공급 규모가 23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그래서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 7. 제가 쉽게 계산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 평방미터로 계산하잖아요. 네. 그 뒤에를 곱하기 3하면 된대요. 맨 뒤에 있는 숫자에다가 네. 23제곱미터면 곱하기 3 하면 9네요. 네. 9평 정도. 네. 그 다음에 49제곱미터면 곱하기 9 하면 18. 네. 18평 정도 된다. 용도에 따라서 투룸이 필요한지 원룸이 필요한지 아마 정해서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다 투룸 하고 싶지 뭐.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저기 그 가구원만 그렇죠. 가구원 수에 따라서 2인 가구 이상부터는 그게 공급 대상은 생계, 의료비어 수급자 또는 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뭐 취약계층들한테 영구임대 주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은 1순위, 2순위가 있고요. 그래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유공자, 2순위는 50% 이하 장애인 뭐 이 정도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네요.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50%하고 70% 전세임들 70% 이하가 대상인 거죠. 그 290에서 30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그러면 신청할 자격이 된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소득 금액 증명을 국세청에 뜨는 금액에 이 기준 금액에 100원이라도 오버가 되면 탈락이에요. 같은 300만 원 이하 월급이어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최저임금이어야 되겠네요. 최저임금. 자, 그렇게 되고 재산 기준은 2억 4,200만 원이라고. 꽤 생각보다 모든 부동산 좋은데요? 이거 자동차 같은 경우 2대가 있고 3대가 있어도 한 대 기준으로 해갖고 3,300만 원 정도.
저 때는 2,500만 원 넘으면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3,000만 원 좀 넘더라고 보니까. 네, 3,557만 원이 예, 예. 넘게 있네요. 차량 가격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대가 합산 금액이 아니라 네. 한 대 가격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넘을 리가 없겠죠. 웬만하면 네. 새 차 아니면은 네.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럼 안 넘을 거니까. 뭐 대형 세단 아니면은 뭐 안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자격이 타이는 큰 문제는 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근데 부모 재산까지도 볼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 독립 안 한. 그 지금 같은 가구원수 경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네. 등본상 가구원수 다 같이 소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 같은 게 어디 묵어 있는 굉장히 뭐 있는 한 1억 정도 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신청을 그렇죠. 해라. 같이 살지 않는 한은 네네.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하시면 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국민임대가 또 있어요. 영구임대 말고. 아, 저도 이거는 좀 이제 좀 어렵게 시작하는데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 주거 안정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2년부터 최대 30년까지네요. 아까 전에 예. 영구는 50년이었고. 자, 그럼 보증료는 평균 보증금이 4,400만 원, 평균 임대료는 29만 원. 아, 굉장히 확 높아진다. 근데 그쪽부터는 집이 저 네. 제대로 같은 도안도 역세권 아파트 좋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국민임대부터는 그렇죠. 예. 전용 면적 9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 20 거의 30평이 넘는 거죠. 거의 30평. 예. 예. 자, 그다음에 공급 대상은 일반 공급.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 뭐 이런 걸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공급이에요. 예. 예, 그렇게가 있다. 근데 이거 해도 장애인 모집을 따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임대도. 그럴 거예요. 네. 장애인 공급원수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모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꼭 무슨 영구임대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죠. 좀 선택할 수 예. 있는 자유를 줘야 되니까. 네. 이런 게 있다. 저도 영구임대를 신청해갖고 음. 한 5년인가 기다리고 신청해놓고 5년 동안 이때 합격했다 연락이 왔고 저도 안 들어갔어요. 왜요? 저도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네. 그 영구임대 아파트를 많이 접해가는데 네. 주거 환경, 환경 때문에 아, 가기가 좀 싫었어요. 동네 분위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 못 하겠어요. 저도. 네. 잘못하다가 이제 두드러 맞을까봐. 네, 영구임대에 대한 좀 편견들이 있죠. 꼬리표, 낙인 같은 게. 그러니까 임대는 임대라는 게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내 거라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취지하고 또 많이 달라진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기다리면서 신청은 해놨지만 막상 되고 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관리가 돼도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잘 사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상담 나가거나 이러면 네. 엘리베이터 예. 뭐 거기서부터 약간 좀 무섭기 시작해. 뭔가 부서져 있고 낡았고 막 덜컹덜컹하고 못 보던 벌레도 가끔 이렇게 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누가 보면 또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현실이- 내가 사는 집은 배불러야 돼요. 네. 그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져봐야 된다 진짜. 예. 맞아요. 약간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건설형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있는데 행복주택. 저도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80% 이상이 젊은 층 우선 공급하는 거고 다양한 계층 주거 안정이네요.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내용이 달라지네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가게끔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 2년이고 최대 6년, 대학생 청년 근로자는 6년까지, 신혼부부 한부모는 6년에서 10년까지, 고령자하고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20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60에서 80%니까 이건 주변 시세를 따져서 그렇죠. 임대료가 변동되는가 봐요. 보증금 평균은 6,900만 원 확 올라갔어요. 네. 그다음에 임대료 평균은 28만 원 정도. 전용 면적은 비슷하네요. 아까 국민 임대랑 59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제 주 공급 대상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런 분들, 주거급여 수령자 이런 정도가 되고 그래서 뭐 재산 기준 같은 것들도 또 따로따로 보는데 대학생은 8,600만 원, 자동차가 없어야 되고 예. 아 대학생들도 자동차 있는 사람 많은데 어쨌든 그러네요 이게. 그다음에 청년은 2억 8천이고 그리고 고령자, 신혼자는 3억 2천. 청년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 대학생 전세인데 뭐 구한다. 부모가 그 지역에 살면 안 돼요. 아 네. 따로따로 살아야 되니까. 네. 완전히 지역이 좀 예, 떨어져. 내가 서울대를 간다. 네. 부모가 서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전에 그대로 있고 내가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시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거주가 틀려야 되는 거죠. 완전 틀려야 된다. 예. 분양형 주택이 빠졌네요. 어떤 주택? 분양 아파트, 분양형 아파트. 분양형 아파트. 제가 몇 년 동안 임대를 하고 제가 분양해서 아, 네, 예, 그런 거 있죠. 예.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아니 뭐 10년 산다고 하면 그 아파트 살 정도의 돈 임대료 내가 내는 것 같아. 예. 5년은 임대로 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우선순위로 사고. 내가 사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임대가 사람들이 집 하나 살려고 평생을 뼈 빠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 하나 우리나라 살려고 주택 문제 하는데 어마어마하지. 그게 좀 네. 그런 건데 앞으로 외국인 호주나 이쪽은 그냥 다 임대 문화거든요. 그냥 주말을 위해서 한 일주일 일하는 그런 그 임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임대를 잘 활용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원에 계시니까 지금. 저는 만족합니다. 임대료 2만 원. 어디가 늘 자랑합니다. 네네. 충전은 우리 집에서 하라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장기 전세가 있네요. 예. 전세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특이한 문화이긴 한데 장기 전세, 네, 장기 전세. 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세를 받았잖아요. 네. 제가 세입자도 구해요. 그러니까 전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전세 준 걸 또 전세. 예, 또 세를 줘갖고 돈을 받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LH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걸리면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는 사람도 하긴 하더라고요. 안 맞네. 하지만 예. 불법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네요. 전대는 어디가 다 불법인 거예요. 네. 주택법상. 네. 자, 다음에 장기 전세는 대략 그렇게 했고 2년에서 20년까지네요. 장기 전세가 여기도. 20년까지면 엄청 진짜 장기 전세네요. 네, 그리고 평균 보증금 아까 보증금 20년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 2년 계약, 전세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네. 최초 2년 계약하고 만기가 되면은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재계약을 9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 전세. 그래도 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거의 영구 임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세임대를 상담을 했기 때문에 네. 전세는 단점은 네. LH가 다가구 주택을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갖고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입자 들어가면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균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뭐 주변 시세 거의 다 따라오네요. 이거는. 그죠. 주변 시세 80%까지. 이런 정부를 지원해주고 뭘 해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장기 전세는 그리고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로 확 늘어요. 이제 135제곱미터. 네, 40평이 넘는데요. 40평이 넘네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아주 큰 아파트들. 신혼부부도 나오네요. 네. 신혼부부들도 신혼부부 그 1순위가 기준이 있어요. 이 1년에서 결혼한 3년 안에는 1순위, 5년이 지나 2순위로 넘어가는 거죠. 5년에서 7년 이렇게 넘어가면 2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3순위까지 있어요. 이게 순위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신혼부부 3년 안쪽이다. 예, 그럼 1순위인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5년, 이제 3년이 넘어갔으면 2순위인데 아기를 낳으면 이제 다 가구수가 늘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혼자 이제 1인 가구 때는 네. 60제곱미터 이하 도시 근로자 평균 그 지원 주택이 가능 주택 6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60제곱은 18평이잖아요. 네. 근데 2인 가구부터는 80제곱미터 이상, 24평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부터 8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지어 들어가. 다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데 3인 가구, 5인 가구 이상일 때는 평수 제한이 없어요. 커져요. 그러니까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더 큰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대전과 같은 경우 매입 임대는 원룸밖에 안 나와요. 투룸 이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3룸 딱 한 번 봤어요. 알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건설형은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이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주는 건가 봐요. 그렇죠. 거기가 그냥 대상인가 봐요. 기본 2년에서 최소 6년까지 한 자녀 이상이 되면 10년까지 하게 되고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30%,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 85에서 95%. 정책이 한 자녀 두 자녀 나면 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씩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 요즘 아이를 안 낳았고 네, 진짜 큰 문제예요. 뭐 살 수 있게 해야 돼. 집을 하나 주면은 지금 출산율이 0.7로 떨어진 지는 오래됐고 더 떨어지겠죠. 4, 4분기인가 작년 23년도 말 분기에서는 0.64까지 떨어졌어요. 0.6대요 이제 소멸 국가가 됐다고 하니까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120% 이하 대학생들은 아까 뭐 8,600만 원 이런 등등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장애인이나 유자녀가 있거나 생업용 자동차는 빼준다 뭐 이런 게 있고 SH공사에서 하는 거구만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건설형 첫 번째 단락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입형 있고 세 번째는 임차형 있는데 매입형도 한번 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형 보면 자 또 말이 어려운 게 세 가지 나와요. 재개발 임대, 그다음에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그다음 마지막으로 희망 하우징 공공 기숙사 이렇게 있네요. 자, 재개발 임대는 재개발 철거 세입자 우선 공급한 후에 남는 공간을 공급한다. 2년부터 최대 50년까지. 재개발 철거 세입자들 이제 우선 공급하는 그런 제도네요. 지금 이제 모근주택 같은 거겠죠. 어떤 모근주택. 모근주택이라고 저기 내동에 네. 그때 엑스포 때 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살던 주민들은 네. 다 모르는 게 모근주택이거든요. 내동에 그 주택을 줘갖고 거기 다 그래 주민들이 다 이동을 했었어요 그때. 기존 원주민들을 그렇죠. 예. 공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제 엑스포 갑자기 공사하기 위해서 내동에 모근주택을 단지를 만들어가 다 옮겼던 거지. 그래갖고. 정책적으로 예. 이주시키는 그렇죠. 대상일 때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사실상 이거 재개발 임대는 많이 있지는 않겠네요. 우리가 이용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은데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선생님이 지원받는 게 매입임대 같아요. 그럼 그죠? 이게 예. 만약 오피스형이라도 그러니까 주택이란 말이 써 있어도 사실은 아파트 모양인 주택도 것도 있고 오피스텔도 매입임대가 많이 나와요. 네, 오피스텔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다가구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다가구도 있고. 네. 그러니까 LH에서 다가구로 매입을 하거나 새로 줘서 임대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LH 주택 갖고 있는 거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게 매입임대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기존 주택 다가구 원룸 매입 후에 수급자 등에게 임대하는 거고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세임대도 좋은 거는 자격이 되면은 계속 재계약이 되는 거죠. 전세임대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게 안 될 수가 있죠. 계약 안 하겠다 하면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입임대는 자격이 되면은 소득과 자격이 계속 재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그런 부분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40~40%니까 엄청 저렴하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취업부부, 주거지원, 시급가주 뭐 등등 해갖고 아무튼 이것도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는 거고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이렇게 돼 있네요. 70% 이하인 사람들 중위소득.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또 100% 소득 50%이거나 장애인 100%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는 170% 이하이거나 이렇게 돼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제한점은 2억 4천만 원, 2억 4천2백만 원까지는 괜찮고 그 정도 안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에 200만 원 더 많으시죠. 거짓말이 많이 늘으셨네요. 220만 원. 저는 넘어요. 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차량가액은 3,500만 원. 차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차가 없으시죠. 차가 저는 큰 차를 타고 다니죠. 큰 차를 타고 다니죠. 예. 맞아. 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차 1년 유지비나 저 1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기 더 쌉니다. 택시.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또 있으니 잘만 활용하면 교통비문에도 많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콜택시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일반 택시 탔어요. 콜택시 타셨죠? 네. 왜 일반 택시 타셨습니까? 늦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급해가 마음이 급. 기존 주택 매입임대 이게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까 그렇죠. 영구임대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영구임대 이런 거는 뭐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영구임대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직접 가서 접수하면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상담 받고 하는 게. 이거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인증서 로그인 해갖고 제가 홈페이지 가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갖고 그 경로로 찾아가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공공기숙사형인데 희망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SH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 대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대상이라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학생 전세 대학생 매입임대 같은 거. 네. 장애 대학생이 아닌 분들은 아마 대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형이 있네요. 또 자, 아까 매입형 중에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가 있었어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LH에서 임대해 주는 게 있었고, 예. 임차형은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해서 다시 또 임대를 주나 봐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임차형. 네, 여기 근데 SH네요. 여기 SH. SH에 사고 있는 거네요. 저는 LH밖에. 네, 서울에 사고 있는 지금 네,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한대요. SH가 기존 주택을 오리지널은 LH고요. 네. 얘는 따라하는 애들이고 네. 이제. 오케이. 네. 네. 이상한 부심이 있으시네. 그래서 근무했었다고. 네, 그래서 SH가 기존 주택을 임차한 후에 대상에게 전대한 거다. 2년부터 20년까지 이것도 가능하네요. 기존 전세임대나 전세임대 기준을 얘기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류가 날라와요. 재계약을 하라고 네. 심사를 받게 되는데 제가 소득이 늘어났다. 네.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재계약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네. 안 되면은 떨어진다기보다 네. 재계약 안 된 통보가 받으면은 할증료를 내게 돼 있어요. 할증료를 내가 이렇게 연장할 수 있거든요. 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할증료. 예, 임대료 할증료 뭐 얼마 안 돼요. 조금 1% 정도 내면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 되게 걱정, 할증료나 되게 얼마 많이 나올 거 걱정했는데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듯 하면서 비슷한 듯 하면서 하는 것들, 예, 세 가지 큰 분류로 우리가 임대주택들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도시구리 월평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거든요. 네,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되면 이거 70 전세임대 70%잖아요. 네, 224만 8천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 소득 잡히는 기준들. 게 이거 가구업체 나오니까 2022년 기준. 네, 22년 기준이니까 24년이라고 생각하시고 23년 아니면 24년 지금은 기준으로. 290만 원, 300만 원이더라고 1인 네, 가구가 네. 70%가 네,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도 뭐 가서 전화 문의를 하시면 대본에 금방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외에 민간 저소득 대상 주거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도 있고 대안적 십자에서 하는 희망풍차도 있고 희망온돌 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도 있고 신안에서 하는 희망사회도 있고. 이게 보니까 뭐. 자산관리공사나 캠코나 이런 데도 주택 지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원이 보면은 네. 그런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료 한번 보시고 이런 데도 한번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번호까지 쫙 있네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네, 더 궁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거는 뭐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도 해당되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집에서 함께 사셨던 장애인분들이 독립하시려고 할 때도 네, 해당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의 중심을 조금 바꿔서 될 수 있으면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또 팁을 한번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시설에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려고 지금 이제 저희 계획하시는 뭐 전세임대 본인 부담이 5%라고 했잖아요.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은 저 어린 분들 여친구가 많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기본적으로 50만 원만 부담하면 돼요.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만 50만 원 부담하면 나머지 5,95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걸 LH 지원해 주는 거죠. 어, 그러니까 6천만 원이면 제가 일반인이 하면은 3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네. 시설에 나오시면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24년부터 탈시설 지금 로드맵 발표돼서 2040년까지 탈시설 로드맵을 완성해서 전체 장애인 생활시설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전부 다 지역사회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정책은 발표가 됐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 보면 탈시설 장애인 수 및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있네요. 자립정착금 지금 자료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 원이 나오나 봐요. 부산이 1,000만 원, 이거 시도별로 또 조금씩 다르네요. 광주 1,000만 원, 대전 800만 원, 경기도 1,500만 원, 충청남도가 1,000만 원, 대개는 다 1,000만 원이네요. 대개는
제일 낮은 게 세종시하고 충북도 아마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예. 이렇게들 자립할 때 자립도가 낮아서 보다는 아, 네네. 없어서 탈시설 자립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아, 이런 도시는요. 제가 세종시에서 잠깐 근무했을 때 네, 그러셨죠. 네. 세종시에 있는 거주시설들이 대부분 견주의 조치원 지역에 예, 위치해 있어가고 신도시하고 아예 접근이 어려워요. 단지예요, 단지. 단지에서 탈시설이 쉽게 이어질 수 없어요. 자, 이게 또 그 지방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뭐 국가에서 장려를 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지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지방 지원을 많이 잡아버리면 나중에 없으면 이게 불용액이 돼버리니까 쉽게 크게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네. 1,500, 1,000만 원 정도였어요. 네. 였는데 다음 연도에 그냥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만큼 탈시설한 장애인이 없으니까 그 시의회에서 네. 삭감을 시킨 거죠. 이렇게. 제가 그 연구 논문 봤을 때도 네. 시설 장애인들에게 의향을 물어보면 탈시설 하고 싶으냐 그건 좀 유의미하게 50% 이상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면 하겠느냐 그러면 확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자립생활을 또는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인프라가 집을 얻는 게 두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약간 주택복지사, 주거복지사, 아 주거복지사 네, 뭐 예. 이런 제도들이나 자립주택 같은 것,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택 같은 것들도 더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더니요. 네, 제주 서귀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네. 거기 장애인 자립하기 위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 네, 방을 두고 거기서 입주자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한 뭐 3개월, 6개월, 1년씩 살게끔 해주는 모든 거 혼자 다 하면서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 필요하죠. 진짜. 여행 다니면서 서귀포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고 싶은데 네. 소득이 많아서 안 돼. 지금 생활시설에서 뭐 한 2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있던 분들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직업을 찾는 것보다는 네. 그걸 우선하지 말고 네. 일단은 거주 시설을 먼저 찾는 게 자립하는데 조금 더 좋은 루트일 수도 있겠다. 네. 네. 저는 반대라고 했죠. 네, 여기 반대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분들 직업을 찾다 보면 직장에 기숙사가 있는 직장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쪽 찾다 보면은 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자립 생활도 체험하면 그러니까-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네, 이거는 이제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겠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너무 그렇죠, 달라지는 예.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네. 되게 시설에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많고 더 심한 장애는 뭐 뇌병변 장애까지 있다 보니까 내병 내변변. 있다 보니까 네. 내변변 중에서도 더 심한 내변변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에 구멍 뚫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을 당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졸업자가 필요한 거겠죠. 직업 구하기가 사실 진짜 어렵지. 네. 네. 그러니까 제 옆에서 큰 저도 그래서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저도 장애인 고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구해가셔야죠. 더 임금도 높여주시고. 어렵습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런 장애는 만약에 자립생활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네. 이게 자립생활 주택에서 네.
실제로 자립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뭐 직업 말 그대로 직업이 체험? 좀 하고 싶다면 직업생활 훈련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자립생활 주택에서 코디네이터가 그걸 다 계획을 짜갖고 한 사람마다 네. 맞춤 형식으로 네. 개인별 지원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립생활 주택에서 그 직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무래도 향후 거기도 뭐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아, 계약 기간이요? 예,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자기가 스스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주택을 얻어서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저축하는 방식이라든지, 저축하는 방식. 예. 그리고 일상생활 뭐 소비하는 방식, 예, 아무래도 거주 시설에 있으면 그 다 이렇게 생활 지도사 분께서 대신 구입해 주시거나 네.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생필품 같은 걸 맞아요. 구입하기 때문에, 네. 뭐 심지어 옷도 다 네. 일괄적으로 사서 주시고 하니까.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태화되죠 자꾸. 그것을 자립생활 주택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게끔, 또한 그 공과금 관리도 혼자 스스로 예, 할 수 있게끔 그 반복적인 훈련 통해서 계약 만료에 이런 아까 저희가 알아봤던 뭐 내빈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임대 주택을 이렇게 선택해서 예,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네. 필요하죠 진짜. 혼자 산다는 게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진짜. 공과금 처리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물건을 사오기도 해야 되고. 네, 너무 다양하죠 진짜. 이거 저는 자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과거에는 저 서울의 소요동에는 국립재활원이라고 있었어요. 국립재원에 있었죠. 국립재활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쉼터라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네. 장애인들은 혼자 자립할 수 있게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혼자 모든 걸 다 이제 빨래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동기들이 한 30명 40명 모여갖고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는 그런 미리 체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체험하면서 혼자 살 수 있겠다. 저는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 쉼터 자체가 없어졌다. 예산이 예, 그래갖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래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일종의 동료 지원도 되고 뭐 예, 예. 나 혼자 하는 것 말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있으면 그렇죠. 예. 뭐든지 하면 다 나한테 예. 다시 숙제가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안에 좋았다면은 예. 운전 이런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직접 운전하고 자기 면허증 딸 수 있게 네, 해주는. 그렇죠. 네, 한번 알아. 제가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저 타이머를 다시 돌려놓으시죠. 네. 저는 힘없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은 얘기 했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좀 우리가 그 다음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도 좀 생겼어요. 저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다음에 2시간 또 얘기하실 수 있는 자리를 그 자립 생활에 대한 아까 그 중간 단계 체험 보험이나 체험 예. 프로그램 뭐 금방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국립재활원에서 있던 거? 쉼터라는 데가 쉼터라는 있었어요. 예. 프로그램. 여기 장애인들이 입소해서 6개월 동안 혼자 거주하면서 모든 걸 다 혼자 처리하는 거예요. 은행도 혼자 가서 해야 되고 다 이런 그런 거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프로그램도 좀 소개 좀 하고 네. 예, 대략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예, 자립을 위한 중간 단계 훈련이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거주 시설이나 뭐 그게 아마 소규모 대전에는- 시설이나 나보다 조금 더 붙여서 네. 얘기하려면 네. 좀 역기능적인 것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자립생활 주택에 나와서 네.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그 모든 방식이 그 달라지니까 좀 자유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스스로 좀 통제해야 하는 방법을 네. 찾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죠. 다 오직 센터의 선생님 또는 활동 지원인한테 가다 보니까 이게 또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경마? 경마, 예, 네, 도박. 예. 음. 경마에 빠져서 네. 예, 다 날렸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많이 그렇게 있겠네요. 하면 날려봐야 정신 차려갖고 안 하죠. 비싼 수업료. 네. 그렇죠. 뭐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게임 중독도 될 수 그리고 있고 이제 수면 시간도 너무 막 불규칙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발달장애 문제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그래서 뭐 꼬임이나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예. 핸드폰 막 수십 개가 되기도 하고 예, 대품 통장으로 맞습니다. 사용되기도 하고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다른 모르는 놈들이 와서 예. 막 같이 살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비용이 크지도 않다 도전해보자 두 분이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소상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3부로 네, 3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정보를 얻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간혹 불편하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가볍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가볍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거워져요. 또 저희가 장애인을 다루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의도적으로 좀 제가 밝게 띄우는 것도 있으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 유형과 생활 형편과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 시각장애만 되는 얘기지. 그거는 또 우리 발달장애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한번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의 사례가 각각의 전체를 대표할 수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례가 또 독특한 사례가 또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맞는 분이 그 정보를 얻어서 그렇죠.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좀 좋은 것 네, 같아요. 비슷한 분들이 또 그렇죠. 딱 맞아서 그때 딱 맞으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맞는다고 생각을 전화를 주십시오. 네, 전화까지 다 오픈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 선에서 네,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네요, 이제. 네. 아니 저 진짜 그만하네. 한 2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자.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2시간 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해, 이제 좀.